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전일 제가 미 증시 나스닥 지수가 시초가 갭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죠. 부담이 될 정도 크기 때문에 전일 종가 부분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는 역시입니다. 아침에 결과를 보니까 전일 종가가 아니라 전일 종가 이하로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항시 정의를 내리는 게 있는데, 이런 시장 그 차트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의 어쩌면 기술적 분석이 먼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 내용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차트 베이스로 간다고 한다면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4%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일 종가 부근이 아니라 그 이하로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가 일단 선 반영된 부분도 있고, 내용상 추가적으로 첨가가 돼서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미 증시가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다음날 국내 증시도 역시 신저가가 또 나온 부분입니다. 요 근래 최저점이 또 나온 부분이고요. 최저가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뭐 국장도 지지부진한 거죠. 차트 베이스를 보시면 국장도 지지부진했고, 정치 테마주들도 힘을 쓰지 못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갔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 많이 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땐 됐죠. 그리고 전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초반부터 동양철강, 대동스틸, 뭐 화성밸브, 하이스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가스관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포스코 스틸리온도 그렇고 넥스틸, 금강공업 등등 이런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강세였고요. 장 초반부터 뭐 그냥 갭으로 뛰어가지고 상한가 치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대신 정치 테마주는 그냥 하방흐름으로 강하게 무너지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을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장세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뭐 미중 갈등으로 관세 보복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할 것으로 전혀 예상을 했고, 이중 뭐 그 종목들 보시면 이 중에 유니온을 말씀드렸었어요. 유니온을 말씀드렸죠. 뭐 다른 종목들도 뭐 있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히토로 관련주들을 보시면 노바텍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노텍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유니온이 수급이 제일 강하게 들어오긴 했거든요. 자금력이 제일 강하게 들어오긴 했기 때문에 유니온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상승이 제가 기대한 만큼 나오진 않았습니다. 11% 정도 나왔죠. 변동이 막 위아래로 계속 좀 심했고, 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수가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는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것도 역시나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 다만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살짝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생각 같습니다. 금일 뭐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대장고량이 나와서 이게 떨군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전히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전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104%를 부과했고, 현재 시각 이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34%에서 84%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미중 갈등 관련주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 재료가 죽지 않은 상황이다. 싱싱하다. 이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도 유니온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을 봤을 때 마이너스 2.6%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근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너무 막 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으로 볼 때 마이너스 시작할 때도 있죠. 그래서 다음날 선반영 돼가지고 마이너스 시작할 때도 있겠지만, 가끔씩
시간외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시초가가 갭으로 시작해서 슈팅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급등주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외로 페이크 쓰는 경우도 많아요. 관심 갖지 마라. 세력들 의도적으로 시간외를 좀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에 진짜 뭐 마이너스 2.66%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밀려주는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하락 나올 구간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승 나온 자체가 이 부분이 이제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어째 보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초가 대비가 어째 보면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아래로는 쉽게 못 민다. 오히려 살짝 밀렸을 때는 어떻다?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대 한번으로 또 신고가 나와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서서히 양보름 나오고 뭐 다음날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일은 거진 대부분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줄줄이 다 밀린 상황인데요. 내일이면 정치 테마주들 대부분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다 타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고점인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바닥에서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맥점이에요. 맥점인 종목들이 몇 종목이냐? 100종목이 넘어요. 정치 테마주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100종목 정도 되는 거고, 그 종목을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점인 종목들이 넘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정치 테마주들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 중에서 이 정치 테마주 몇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일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그럼 최근에 알려드린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인메딕스. 이걸 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냐? 오버이기 때문이에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어때요? 그냥 거래 없이 밀죠. 이 부분은 왜냐? 시장 흐름 때문에 밀리는 거다. 지수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종종 제가 뭐 최근에 아시아 종묘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밀리면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19%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죠. 일단은 이 아래 이 상한가까지 친 이하로 밀린 것 자체가 오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하로 밀렸을 때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무조건 수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파인메딕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죠. 상한가 친 이하로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 뒤에 거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그냥 공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냥 수익이 나온다 기다리시면. 다만 내일 정치 테마주,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또 활개를 친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납폭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또 들어올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들어오는 게 맞긴 한데 과연 들어올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사실 바로 들어올까. 근데 갭을 다 메꿔서 밀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 그냥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매수하시고 끌고 가시면 며칠 내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달 내로는 한 방은 나오겠죠. 슈팅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 방은 분명히 나올 거다. 다만 정치 테마주들보다는 좀 더디겠죠. 빠르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정치 테마주들이 죽은 다음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외에 뭐 CG 매트릭, 죄송합니다. CG 매드텍. CG 매드텍 같은 경우도 안 빠집니다. 지수가 하방 흐름인데 이 종목도 빠질 자리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빠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세력들이 그냥 주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상방으로 한번 또 강하게 장대목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또 이 앞전 저점 무너뜨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왜냐하면 이 앞전 고점 부근이 넘기지도 않고 거래량이 더 많죠. 이 앞전에 매집봉도 먹어버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내용 자체가 좋다고 했죠. 부업을 버리고 본업에 신경 쓴다.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런 업종을 다 없애버렸어요. 뻘짓해하던 짓을 다 없애버리고 의료기기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은 나쁘지가 않다. 그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그리고 또 신용까지 될 정도로, 신용이 된다라는 거는 종목이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최저점 찍고 모양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방어는 분명히 강하게 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셔라.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종목을 사실 매매해서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죠. 고점에 고점인 종목들이 더 간다 하더라도 그 종목 잘못 잡으면 그대로 하방 슈팅 맞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손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따라는 개념이 최근에 좋긴 해요. 정치 테마주죠. 상따 있으면 수익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상따 잘못한다? 그러면 그냥 50% 맞는 겁니다. 이 종목 보세요. 장중 상한가 쳤다가 마이너스 16%까지 밀렸죠. 그럼 하루에 50% 먹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상따다가 그냥 자포자기로 기다린다. 그럼 마이너스 50% 그냥 떼어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역배열에서 특히 정배열은 괜찮아. 이렇게 정배열에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역배열에서 할 때는 진짜 슈팅 맞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상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여하튼 뭐 말이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빠졌죠. 거래량에 비해서 그냥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공짜입니다. 이런 종목들 성호, 뭐 KNS 뭐 보시면 말도 안 돼요. 뭐 배터리 관련주는 뭐 그냥 뭐 다 빠진 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보면서 그냥 기염을 또 토하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크게 갈 테니까 대신 좀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면 이러한 종목들 진입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깝깝하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국내 증시 완전 망인데 그러신 분들은 단기 매매 하세요. 이거는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셔라. 이 뜻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아지트W를 말씀드렸는데 와, 저는 이게 상한가 친 다음에 그냥 밀어버렸는데 사실 아직까지 들고 계신 시청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왜냐면 상한가 친 어때요? 상한가 친 그 밑에 종가 이하로 밀었습니다. 시작가 밑으로 밀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손절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슈팅이 많이 나온다. 그럼 본전까지 그냥 빠져 나오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이가 없는데 앞전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냥 밀어버린다고? 물론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격이거든요. 흐름이. 말이 안 돼요. 갭 메꿨죠. 전일 상한가 이제 종가 이하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셋된 거란 말이에요. 올리고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강하게 슈팅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때 빠져나오십시오. 만약에 혹시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원 관련주에서는 뭐 영보화학이 있는데 개종건설이 정말 뭐 금일 또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상한가 친 다음에 이하래 꼴이 중량봉으로 끝났어요. 이런 형태는 제 경험상으로는 한 번 더 고점 돌파 나올 수 있거든요. 26,300원 또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형태다. 그럼 내일이 또 피크일 것 같은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음봉 모양 잡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바로 나올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대장주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물론 신용비율이 적어가지고 이 종목은 가볍습니다. 부담도 적고 신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영보학을 바닥에서 매수하신 시청자님이 계신다면 아직 5일선이 살아있으니까 또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번 주까지는 그냥 좀 강하게 슈팅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영보학만 이제 유일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다른 종목들 수급이 다 들어왔어요.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서 영보학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일비스도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슈팅 나오다가 근데 일비스도 뭐 흐름상으로는 뭐 5일선을 깨트리지 않았으니까 좀 더 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부담은 돼요. 원티드랩 원티드랩 같은 경우 5일선이 무너지질 않았죠. 그리고 시간으로는 9,660원이기 때문에 9,660원 라인을 들이밀더라도 5일선이 깨지진 않습니다. 내일 올라간다 치더라고.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은 죽은 게 아니다. 오픈롤 같은 경우는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양보름 가두리 형태로 있습니다. 거래량이 수폭이 적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관련주는 괜찮다는 건데 제가 일자리 관련주 뭐 보라고 했나요? 최근에 데이원 컴퍼니라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이 신규 상장주는 부담도 적고요. 신용비율도 적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양봉 안에 긴 위아래 꼬리 소음봉이 떴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모양입니다. 거래량도 어때요? 앞전에 비해서 수폭의 거래량이죠. 부담이 적단 얘기야.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좀 장난질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쭉 보면 0.5에서 1.7, 1.36%에서 갑자기 3.06%로 끝나네. 그럼 이거는 세력들이 장난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라. 근데 이 종목이 전일에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3%, 뭐 4% 이런 식으로 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뭐 이 종목이 빠진다 한들 5일선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거량이 소폭이어가지고 9라운봉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좋은 매수기가 돼요. 밑꼬리 달고 한 번 더 강하게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빠져도 의미가 없고 상방으로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정치 테마주들이 혹시 살아난다면 시초가 갭으로 뛰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으로서는 마이너스 끝났지만 별개로 그냥 갭으로 뛰어 올린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금일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매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 컴퍼니를 또 재추천 또 드립니다. 제가 이때 추천 드렸죠. 그리고 이날에 이제 아마 매수를 하셔서 수익 크게 보셨고 다시 이런 모양이면 또 매수해야죠. 못 참죠. 또 맥점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도 적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온 말씀드렸고 유니온은 시간으로 2.66% 밀렸죠. 밀린다면 이 종목 역시 매수 관점이다. 여전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한번 먹었다면 다시 또 밀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럼 내일 또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갈등이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핑거도 제가 이젠 전일 추천드렸는데 밀렸죠. 올렸다가 밀렸습니다. 생각대로 바로 가진 않더라고. 그렇지만 지역화폐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유일하게 앞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앞전고점 돌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번 달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다음 이렇게 긴 다음에 뭐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대선이 치르려면 2달이 걸리니까 6월 달에 하니까 그 전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정책 그 주에 대해서는 이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인물주만 아니면 돼. 그래서 저는 보통 차트 베이스를 본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갈 수 있다. 물론 뭐 앞전 고점 돌파 바로 안 나오더라도 최근에 형성된 고점 돌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좋아요. 일자리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형 컴퍼니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밀린다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밀려서 시작한다 그럼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에요. 왜냐면 수급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잖아요. 그럼 흔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밀렸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인물주보다는 정책주야. 인물주보다는 정책주에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공통됐기 때문에 공통된 정책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물론 뭐 저출산 관련주도 있고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다 설명해 드려봐야 뭐 다 매수 못 하잖아요. 맞죠? 확실한 종목도 몇 종목 골라서 매수하시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전일 제가 김문수 관련주 중에서 사신정권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아이나 달라 올린 다음에 제가 이제 전일주가 이하로 밀렸을 때 공략해 보셔라 그러면 밑꼬리 달리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전 고점은 무슨 금일은 진짜 인물주들은 다 깨지는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좀 강하게 밀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젠 의미가 없는 거죠. 손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어때요? 거래량이 적죠. 스프레 거래량이고 여기에서 힘들게 올렸잖아. 거래량 쏟고치면서 힘들게 올렸는데 뭐다?
전일 종가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이게 뭔 개그? 힘들게 세력이 올렸는데 적은 거래량을 밀어버렸다? 이건 자전거래에서 밀어버린 거죠.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러면 또 좋은 매수 기회죠. 믿고 다니는 양보 흐름, 그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일은 슈팅 나와요. 이런 종목들, 화신 종목 같은 종목들은 슈팅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솔음데코, 한솔음데코도 비슷하죠. 전일중가 이하로 밀었단 말이야. 말이 안 돼요. 거래량 스포유 이런 종목들은 다 슈팅 나온다고 봐야 돼요. 특히 그 여권에서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어찌 보면 그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주가 김문수하고 홍준표예요. 그나마 뭐 한동훈도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인 체제야. 홍준표 아니면 김문수이기 때문에 홍준표하고 김문수 관련주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너무 오버해요. 일단 김문수 관련주들은 너무 오버다, 흐름이. 그래서 저는 뭐 우원개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스포이 거래량 내일 보면 알겠지만, 뚜껑을 열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 슈팅 나오는 게 맞지. 전 좋게 봤는데, 애초에 좋게 봤는데 밀었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화신전공을 여전히, 제가 화신전공을 뭐 추천을 드린 거니까 화신전공을 보셔라. 혹시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그대로 그냥 끌고 가시고, 내일 만약에 추가적 밀린다 그럼 추매하셔서 슈팅 나오면 수익 전환됐다 그럼 빠져나오셔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길 것 같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냥 세력이 뺀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또 홍준표 관련주 3일 같은 경우도 갭을 메꿨습니다. 갭을 메꾸고 밀었고요. 첫 번째 이제 양봉까지 이제 그 상승을까지 밀었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도 이쁘게 잘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일 슈팅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선제도 비슷해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럼 이런 종목들 슈팅 다 나오는 겁니다. 믿고 다니는 장대 한번 슈팅 나오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든 정책주든 다 맥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우글로벌을 말씀드렸죠. 세우글로벌이 뭐 금일 갭이 메꾸지 않았으니까 내일 만약에 밀리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밀리고 뭐 금요일 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 밑골이 달면서 양봉되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건 내일 봐야지 알겠지만, 여하튼 강하게 슈팅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해요. 거래량도 얘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세우글로벌이 예상대로 상승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 정책주도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했죠. 100종목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종목을 다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좀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안랩을 말씀드렸는데, 안랩도 이뻐요. 안랩도 갭도 이제 메꿨고, 물론 장중에 예상대로 밀리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좀 적었죠, 상승 흐름이. 왜냐면 인물주기 때문에 역시나 하방 흐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다 슈팅이 나올 테니까 딱히 진입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번외로는 정치 테마주와 관련 없는 온코인 테라피우틱스, 이 종목도 금일 2만원 이하로 한번 밀렸었죠. 밀려서 좀 들어갈 볼만한 그런 구간이지만, 내일 한 번 더 보셔요. 내일 혹시라도 더 밀리면 좋은 거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가면 이거 그거나 넥스트. 그래서 만약에 정치 테마주들이 간다고 한다면 얘는 또 초반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왔을 때 진입해 보셔도 괜찮아 보여요. 이런 종목들 슈팅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뭐 번외로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 때문에 바닥인 종목들,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종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수수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납북돼 있는 종목들이 보면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쭉쭉 좀 밀린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도 수두룩해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런 모양이야. 땅을 파고 땅을 판다, 더 판다, 땅을 계속 파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내일 뭐 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렇지만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이 수급이 집중되면 그 외의 종목들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커요. 그렇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는 정치 테마주들은 다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하셔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